멸종을 멈춰라 포용적인 녹색 경제의 회복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파트너십 2021 피포지 정상회의 시민사회 포럼이 이제 막바지를 다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제목과 같이 멸종을 멈춰라처럼 이제 저희도 멸종을 멈추기 위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폐막식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식을 진행할 저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처장 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피포지 정상회담은 오늘 시민사회 포럼을 시작으로 5월 29일, 30일까지 정부 행사, 공식적인 정부 행사까지 계속 연속이 됩니다. 또한 오늘 시민사회 포럼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세운상가 다시세운광장에서 국내외 8명의 유명한 사진작가들이 지속가능한 전국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유명한 사진 작품들을 가지고 지속가능과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에 관련해서 사진 전시회를 하는 시민들과 함께 예술작품으로 얘기해보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부터 5월 23일까지 세운상가 다시세운광장에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5월 29, 30일 날 진행되는 국가행사에서 저희 시민사회 포럼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 친구들이 기후위기 시대를 피포지와 관련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전국의 100명의 청소년들이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에서부터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박사님을 모시고 기후위기 청소년 성명서 발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황세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주도해서 지난 2달간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하나의 목소리로 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자리는 청소년이 참여를 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 과정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주도한 학교 결석 시위나 미래를 위한 금요일 해시태그 운동은 2020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52차 회의에서도 주목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을 떠올리면 그때 한국은 현재의 청소년들이 중장년층이 되어서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탄소 중립 정책이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에게 훨씬 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이들 세대를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로 인정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피포지 정상회의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기후환경정책에서 청소년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청소년 목소리 포럼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피포지 공식 사전 행사로서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4월 3일에 있었던 발대식에서 전국에서 15개 팀 총 65명의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위원회 등 다양한 기반에서 환경활동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 제로 웨이스트 운동, 친환경 굿즈 만들기에서부터 화석연료를 아예 쓰지 않는 에너지 자립 훈련과 학교 채식 주간 운영 등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추구해온 친구들입니다. 처음 청소년들의 참가 지원서를 받았을 때 눈에 띈 점은 자신들의 활동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청소년들은 그동안 해온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절박함과 요구, 그리고 스스로의 다짐을 담은 청소년 목소리 초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4월 24일에 개최된 국제 청소년 목소리 포럼에서는 해외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 많은 힘을 보태고자 하였습니다. 케냐, 베트남, 일본 등 10개국에서 30여 명의 해외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활동 경험을 나누며 다른 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지만 환경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서 공통의 관심사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결과는 청소년 목소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청소년 목소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 생태 위기의 다양한 현상을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현상을 단순히 바라보기보다 축산업의 문제, 이상기후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국가들의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목표만 내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 기업의 변화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아울러야 되고 소비자의 행동도 강조합니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려야 하는 언론의 역할도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청소년들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작은 실천 노력과 배움 등 청소년들 스스로 먼저 나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어른들이 규정하는 미래 세대로 스스로를 가두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낸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5월 22일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로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모으고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모든 문제를 담고 있지도 않고 모든 해법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목소리가 계기가 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반향이 되길 기대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을 미래의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이자 동료로 간주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길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자유 세션에서도 청소년이 큰 목소리를 냈지만 청소년들이 더 이상 멸종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저희랑 같이 성인들이랑 시민사회랑 같이 함께 가야 할 파트너고 같이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지로서 맺어지는 자리가 오늘 자리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P4G가 또 다른 그린워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죠. P4G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에 P4G 대응 한국 민간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P4G의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 시민 주체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4가지 요구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간 동안 한 2달여간의 기간 동안 저희 민간단체가 함께 시민사회가 모여서 함께 만든 공동성명서입니다. 그 보고의 자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박김영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대표님, 그리고 아까 반단하시바하고 열정적인 토론을 하셨죠. 이지원 부원여자중학교 학생 두 분이서 저희 시민사회가 준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P4G 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 성명서 멸종을 멈춰라. 2020년 한국의 장마는 유독 길었다. 당시 지역의 한 환경단체 활동가가 만든 메시지는 전 사회적인 공감을 얻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국민 국가체제의 경쟁적 산업화, 인간 중심의 난개발로 상징되는 탄소 자본주의의 결과물이다. 자본과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착취당한 생태계는 한계치에 도달했고, 꾸준히 제기되던 전 지구적 감염병에 대한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모든 순간은 재난의 현장이다. 예견되었던 지난 기후위기의 팬데믹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2.6% 증가했으며 자국 중심주의와 경제력을 앞세운 강대국 정부들의 핵심 백신 국가주의는 공공성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정부와 기업 중심의 시장 주도적 재난 대응이 초래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 정부, 기업 간 파트너십은 공공성을 증대하는 방식보다는 각각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회 양극화에 기여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P4G는 녹색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그간 녹색을 도구로 활용해온 정부와 기업에 지친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P4G가 또 다른 그린워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P4G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 정부의 경우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2030년 탈석탄을 실현하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표리부동은 거버넌스의 핵심인 신뢰 구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2021년 P4G 기후 정상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1년 P4G 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P4G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전한다. 첫째, 공익성에 대한 우려다. P4G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주도적 솔루션을 표방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시장 주도 성장은 공공성을 확장하는 데 확실하게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의 실패에 대한 치밀한 성찰과 평가 없이 사회적 목적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처한 재난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P4G의 접근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상업적 접근을 통한 공익의 증진이라는 P4G의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해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이 공공적 이익 증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례를 선정하고 기금을 투자하기 이전에 그 기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과 기금 모금과 그 배분의 근거가 되는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해야 하고, 그 정의에 대한 모든 파트너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우려가 발생한다. 둘째, 공공성에 대한 우려다. 그 합의된 공공성 개념을 근거로 P4G가 지향하는 시장 주도의 솔루션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각의 프로젝트의 공익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공공기금 환수 등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역시 합의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P4G 논의에서는 그에 관련한 사항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례 선정의 기준, 평가의 기준, 투자 결정의 기준 등 공정하게 설계된 P4G의 관련 기준이 부재하거나 과시화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세 번째 우려가 발생한다. 셋째, 공개성에 대한 우려이다. P4G는 이러한 공공적 차원의 논의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채 이미 50여 개의 P4G 파트너십 사례들을 선정했고 기금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이 사례들이 식량 및 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라는 5개 분야 중 하나에 준하며 영리 행위자와 비영리 행위자를 포함하고 적어도 1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P4G 자체 선정 기준 외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 역시 공유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P4G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네 번째 우려가 발생한다. 넷째, 시민성에 대한 우려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P4G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국가와 국제의 자원의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따라서 P4G의 파트너십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 주민들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대상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P4G의 설계는 시장 주도성에 강조하는 만큼 시민 주도성이 매우 낮고 시민 참여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P4G는 탈탄소 에너지를 통한 녹색 경제로의 가속화된 이행을 현재의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라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의 여러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행수단의 변화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본다. P4G는 경제성장의 속도를 둔화시키지 않으면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믿지만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장 그 자체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지구는 유한하고 그렇기에 무한한 성장이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전 세계 GDP가 4.4% 하락하는 동안 군사비 지출은 2.6% 증가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10%를 삭감하면
향후 10년간의 기후위기 대응에 소요될 비용이 충당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필연적이지 않다. 비극은 관리되지 않는 공유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이 공익적 필요를 해결할 것이라는 접근은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를 상정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그러므로 관건은 공유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2021년 피포지의 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는 피포지의 성공 여부가 소수의 성공 사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피포지의 그 자체가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돌하거나 교차하여 대안을 생성해내는 공론장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 주도성 솔루션이 아니라 사유와 공유, 기업과 정부, 소비자와 시민, 인간과 비인간을 넘나드는 수많은 이질적 존재들이 상호 보완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공공적 솔루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1년 피포지 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 피포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매 2년마다 정상회의 시 시민사회 포럼 등 풀뿌리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장을 공식화하라. 둘째, 피포지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가 녹색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가지도록 촉진하라. 셋째, 피포지 파트너십 사업 선정 및 평가 시 해당 사업 당사자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라. 넷째, 피포지 파트너십 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 2021년 5월 14일 2021 피포지 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